안녕하세요. 포동 행복부동산 김재선입니다. 이번 영상은 상속세에 관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상속에 관한 상담 사례를 진행하다 보니 정말 이대로 갔다가는 상속세 폭탄을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남은 유가족, 즉 상속인들이 하지 않아도 될 생고생을 무척 많이 하게 돼 있어서 본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도움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상속세 상담 진행사항을 말씀드려보면 방문하신 상담자는 80대 후반 대직자고요. 두 자녀와 함께 상속재산으로 30억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을 하게 되면 정말 경황 중에 시간이 순식간이 지나가게 되죠. 대부분 다 49제를 지나고 난 다음부터 조금씩 현실을 찾기 시작하는데 저희 상담자분도 상황을 보면은 이미 상속이 개시된 지 2달이 지났고요. 자, 이 와중에서 뭔가 지금 상속 관련해서 해야 될 일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상속세도 자체적으로 계산해 보니 상속세가 그죠? 7억 5천만 원에 달하는데 상속세 납부할 제한도 없이 정말 너무 답답한 그런 가슴을 안고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이 상담자의 내용을 듣고 이것은 속도를 늦춰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바로 전문 세무 상담사와 상담을 진행하였고, 이 상담 와중에 상속세 재원 마련 방법, 양도세나 취득세 절세 방안,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상담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번 같은 경우는 상속세 납부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상속받은 상속 아파트를 처분할 수밖에 없는데요. 4개월 동안에 하는 것은 쉽지는 않았습니다. 또 우리가 상속택을, 부동산을 우리가 처분하게 되는 경우는 등기를 처분 전에, 잔금 이전에 명의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쉽지 않았죠. 근데 저희 사무실은 다행히 전문 세무사와 아울러서 전문 법무사, 그리고 저희 부동산이 3개 전문가가 협업을 함으로써 정말 성공적으로 상속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고, 또 그 이후에 배우자께서 이주하실 주택까지도 마련한 그런 아름다운 상속 그림을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 과정 중에 제가 느낀 것은 결국은 이제 이 상속이 일어나면은 상속인들은 전부 다 경험이 없기 때문에 주변에서 좀 도와줘야 되는데, 꼭 도움받을 분들이 상속세 재원이 없는 경우는 상속재산을 처분하기 때문에 중개사가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 전문 세무사, 전문 법무사 또는 변호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행복부동산은 이런 부분 전문가들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협업을 충분히 끌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시기에 맞는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이런 통을 통해서 보낼 때 제가 이제 상담 사례를 보면서 한 4가지를 고려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상속재산과 상속인들의 현황을 좀 파악했고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재산 상태, 재산 종류, 규모 이런 것들을 파악했고, 또 상속세나 상속취득세, 양도세, 세금 관련 부분도 좀 세밀히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또 만만치 않은 문제죠. 상담자가 연세가 있기 때문에 2차 상속까지 고려한 그런 상속 플랜을 짰어야 되고요. 상속인 간의 어떤 법적 분쟁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세 번째는 상속세 재원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상속세 재원을 효율적으로 시기에 맞게 마련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함께 검토하였고요. 네 번째로는 상속인들의 희망사항을 다 들어봤습니다. 어떤 것들이 이 상속 플랜에 가미되었으면 좋겠는지 내용을 다 파악해서 그런 부분을 전부 다 저희가 맞춰드릴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와중에 제가 느낀 것이 상속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 큰 문제가 발생하겠구나, 이런 느낌을 강하게 가졌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좀 더 알아보니까 현재 2024년 9월 현재로 우리나라에 60대 이상 연세 이르신 분이 전국에 1,400만 명이고 서울에만 250만 명이었습니다. 특히 이런 같은 경우에 우리가 60대면은 아직 팔팔하고 건강한데 무슨 상속을 미리 준비하냐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상속 준비라는 것은 최소한도 20년 전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60세가 결코 상속 준비에 빠른 나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우리나라 현황을 보더라도 정말 이대로 가다 상속세 폭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자료는 따라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이제 재산 형태 규모에 따라서 국민을 5분위로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상위 자산 5분위라는 것은 우리가 상위 20%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그 중에 60대 이상이 이 현황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자산이 약 18억 정도 달합니다. 그래서 60대 이상의 20%는 거의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반면에 상속세에 대한 준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상속세에 대한 세무조사가 늘어나고 있고 또 그 추징액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9년 대비 5,180억이 대비해서 작년에 2023년 약 4년 만에 2배에 달하는 추징 금액을 납부하게 됐던 것이죠. 그 얘기는 그만큼 상속세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또 상속세에 대한 조사도 강화되고 있다. 상속세를 정확히 납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들을 다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제1기 베이비 부모의 주력이 60대 주력이 705만 명인데 벌써 이들이 전부 이제 60대 중후반에 달하고 있다는 것도 상속세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다 하겠죠. 그건 대부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야, 상속세 준비를 왜 해야 돼? 그건 자식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야, 난 내 돈 내가 다 쓰고 죽을 거야.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특히 우리 60대 후반 이후 분들은 절대 자식들한테 해비를 주지 마라. 죽고 나서 뼈저리는 후회를 한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당연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자, 그런 것을 피할 수 있으면서도 상속세 준비를 미리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대체 그러면 상속세를 미리 준비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한 6가지를 한번 제가 안내해보면 첫 번째는 가족 간의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내가 평생 피땀을 받들어서 일궈온 가정이 상속이 잘못됨으로써 순식간에 붕괴되는 사례가 너무 빈번히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갈등을 예방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상속 준비를 통해서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어요. 이것은 무조건 가능한 일입니다. 상속세 준비가 그만큼 세금 절감하는 것이죠. 이걸 준비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남긴 상속 자산은 많은 부분이 국가 세금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세무조사를 회피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상속 재산이 크면은 또 상속세 납부에 갈수록 세무조사를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전 준비를 통해서 미리미리 조정해 놓는다는 것이죠. 그럼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거나 아니면 세무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간략조사나다 아니면 자료 처리로 마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라는 얘기죠. 네 번째도 상당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미리 사전 증여를 통해서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기반을 조기에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에 관련해서는 최근에서도 법적 개정이 일어났습니다. 최근에 일본 같은 경우는 3년 전에 사전 증여한 것을 상속재산에 포함했는데 이걸 7년으로 늘렸어요. 우리나라 같은 건 10년이죠. 그만큼 지금 우리가 이제 장수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자산 증여, 그 부의 증여 이전을 빨리빨리 해서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자녀들도 행복한 생활을 좀 일찍 시작할 수 함으로써 노노 상속을 막을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이제 우리가 상속세 재원이 없을 경우도 미리 상속세 준비를 갖춤으로써 이 상속세 납부 재원을 우리가 미리 확보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평생 일궈온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고도 미리 확보된 재원을 통해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꼭 미리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상속세 분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상속세 관련 전문 변호사의 말씀 따르면은 상속세 분쟁이 일어나면은 이것은 선물이 아니라 재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풍비박산이 되고요. 세금 폭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속세 준비의 중요성을 그만큼 파악하시고 적절히 준비해 놔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상속세 과세 자산이 20억 이상인 경우는 한 번쯤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상속이라면 어떤 게 일어날 것인가. 이제 이렇게 미리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상속세 준비를 하는데 누가 해야 되는 거야?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이 당연히 떠오르겠죠. 자, 물론 상속세 준비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같이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이 효문화 상태에서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먼저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상속인 본인이 스스로 먼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뭘 어떻게 준비되느냐? 제가 한 4가지만 말씀드려보면은 이것은 최소한의 준비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내 재산의 목록을 다 기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건 수시로 정정해서 최신 상태의 재산 목록 상태를 꼭 유지해야 됩니다.
대부분 상속이 발생할 때, 피상속이 사망할 때는 준비된 상태로 가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이 악화돼서 대부분 다 임종하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놓자면 나중에 가서는 우리가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 상태, 내 건강 상태가 거기까지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 특히 주요 재산의 처분이나 취득에 대한 기록과 아울러 증빙도 꼭 필요하십니다. 이것을 안 해서 세금 폭탄 맞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임종 1년, 2년 전에 금융자산 같은 게 2억, 2년에 5억 이내 등 꼭꼭 사용 내역을 밝혀놔서 자녀들이, 상속인들이 불필요한 그런 고생을 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렇게 상속세 납부 지원도 미리 확보할 수 있는 보험을 통한다든가 아니면 뭐 다른 형태의 금융자산을 남기다든가 함으로써 우리가 상속세 지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고요. 네 번째가 사실은 상속 준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사시라는 거예요. 쓰실 만큼 쓰시고 기부할 만큼 기부하시고 또 여러 가지 활동 다시는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남기시라는 얘기죠. 또 아울러서 자녀들에게도 사전 증인을 통해서 미리 정체적 기반을 닦아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상속세 세율보다도 사전 증여 세율이 더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절세의 키포인트가 된 것이죠. 왜냐? 사전 증여는 상속 재산보다 적기 때문에 금액이 적으면 당연히 세율이 낮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증여 공제액만 염두에 두지 마시고 좀 과감하게 사전 증여를 통해서 상속세 자체도 낮추고 자녀의 경제적 기반도 조기에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상속 준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히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문제되는 건 상속이 딱 개시가 되면은 국세청은 사망 신고가 되면 그날짜라 바로 이 피상속인의 과거의 재산 행위를 다 조사합니다. 이것은 법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전혀 불법 행위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주했던 재산 상해를 다 10년치를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금융재산 내역도 통장 거래 내역, 계좌 내역도 상속인과 피상속 10년치 거래 내역을 다 조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명쾌하게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면에 자녀들은 부모가 피상속인이 말한 것에 남긴 기록에는 내가 증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세청이 번번이 질 수밖에 없고 생고생한 다음에 세금들 되는 이중 압박받고 또 마지막에 가서 이 상속자 재원이 없는 경우는 상속자산을 처분했는데 이때는 시기에 쫓겨서 저가 매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삼중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속 준비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실제 상담자 사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상속액이 얼마인지 한번 제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상속인들은 배우자 두 자녀가 있었고요. 상속 재산은 약 30억이라고 전제를 했습니다. 이 30억에는 본래 자산과 추정 자산은 간주 자산에 포함된 거고요. 사전 증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30억 가지고서 우리가 배우자 공제를 하다 보니까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에서 최대 30억까지이죠. 13억을 공제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반면에 자녀들은 일괄 공제 5억을 선택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13억과 5억을 뺀 12억이 이제 상속세 과세 표준이 되는 것이죠. 이 상속세 과세 표준 12억에 대해서 상속세를 계산하니까 약 3억 2천만 원이 우리가 상속세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구체적 상속을 보면은 배우자 같은 경우는 13억을 공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이 각각 약 8억 5천만 원씩 공제를 받았고요. 배우자 공제는 정확하게 13억은 아니고 12억 8,900만 원인데 그냥 약 억 단위로 해서 13억으로 안내해 드린다는 건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상속이 일어나더라도 특히 이 상속재산은 등기에 기한 제한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처분할 때는 꼭 등기를 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상속 등기를 빠뜨릴 수 없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굉장히 복잡한 소리가 나오는데 여러분 염두에 두실 거 없어요. 이 절타 단계는 전부 다 법무사가 아우충하기 때문에 이렇게 프린트만 해서 놔두시 바라겠고요. 한 세 가지 사항만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자, 상속주택을 우리가 이제 상속 이전 등기할 때 무주택자가 취득하면 세율이 0.8%라는 것입니다. 이번 상담 케이스도 당연히 배우자께서 상속 등기를 이전 받으셔서 0.8% 세금 납부했고요. 두 번째, 소유기간이 약 일주일, 영업일로 일주일 정도 걸리더라. 그래서 넉넉하게 한 10일 정도 잡고
매매 계획이나 잔금 계획을 맞춰 나가야만이 성공적인 그런 양도 절차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안내해 드릴 수 있겠고요. 이 상속 등기 관련해서 특별히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은 다른 채권자들이 상속인 중에 누구를 향해서 우리가 상속 등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처분하기 위해서는 상속 등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꼭 상속 등기도 이렇게 마감 놓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상속 절차의 구체적인 사례 상담과 아울러서 정말 이 현재 우리가 상속 준비를 미리미리 해놓지 않으면은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남은 상속인들이 정말 생고생을 하게 된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어요. 도움이 되시기 바라겠고, 부동산과 그 다음에 세금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행복